아라리 사람들. 통권 제325호. 발행일 2024년 3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실. 발행처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24. 자치군정. 미래성장 동력 사업 발굴 추진. 2025년도 국도비 확보 행정력 집중. 정선군은 지난달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승준 정선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감액 조정됨에 따른 어려운 재정 운영 상황을 극복하고 정선군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전략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 행복을 군정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예산심의 단계별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우수 정책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각종 채널을 활용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또한 군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규모가 크고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규 발굴 사업으로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 101억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90억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55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억 원, 맞춤형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등 11억 원, 산림욕장 숲길 조성사업 등 84억 원, 민둥산 연계 자연관광 자원 개발 25억 원, 체육시설 조성 및 환경 개선 80억 원, 화암면 호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0억 원 등이다. 아울러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200억 원, 역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0억 원, 정선읍 LPG 중규모 배관망 구축 27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30억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24억 원, 병방산 군립공원 도시생태축복원 사업 45억 원,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270억 원, 정선아리랑 K, 컬처 글로벌 프로젝트 21억 원, 버스 공영제 고도화 사업 20억 등 주요 핵심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 지역자원과 연계한 먹거리 상품 개발 등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정선군은 지난달 21일 사북부리관 대회의실에서 강원랜드와 더본코리아 대 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먹거리 상품 개발, 신창업 인큐베이팅 등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영환 대 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 사무총장 및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외식업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협력, 홍보방송, 유튜브와 디자인 마케팅, 축제 등 음식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상품화 협력, 정부 지원 사업의 공동 참여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정선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주도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강원랜드에서는 외식산업개발권 입주 지원, 정태영산 마케다, 사업 연계 및 예산 지원을 실시하며 더본코리아에서는 지역식당 및 축제 컨설팅 지원, 청년 외식 창업가 육성 등 프로젝트 콘텐츠 기획 운영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남북구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 건의. 국토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 정선 군수는 지난달 26일 남북구축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김진태 도지사를 만나 국토교통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남북구축고속도로 반영을 위한 도의 적극 지원을 건의하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24년 예산 확보된 강원자치도 고속도로망 구축 용역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대응에 양구 영천고속도로를 포함 시행할 예정으로 국토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구축고속도로는 강원도 양구에서 정선을 거쳐 경상북도 영천까지 309.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4조 8천여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남북구축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작년 7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10개 시, 군 자치단체 시장 군수로 구성된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초대회장으로 최승준 정선군수, 부회장으로 박현국 봉화군수를 선출하였다. 향후 추진협의회 회원시군은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하여 공동협력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남북구축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목표액 437% 초과 달성.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확산. 정선군에서 연말연시 성금 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사랑의 나눔 온도 섭씨 437도를 돌파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기관, 단체, 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 있게 라는 슬로건 아래 성금 모금 행사를 추진해 2024년 12월 말 기준 771건 1억 5천만 원을 달성했으며 캠페인이 종료되는 1월 31일 기준 2,341건 2억 6,842만 원으로 당초 목표액 6,140만 원 대비 437% 넘는 성금을 모금했다. 특히 지난 1월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지역기관 사회단체장, 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 1.1 집중모금 행사를 개최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은 강원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은 정선군민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모인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으며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정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 기동장비 전달. 북평면 임계면 순찰 차량 지원. 정선군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6일 정선군청 앞 광장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이종식 정선군 자율방범연합대장, 김은국 북평면 자율방범대장, 이교근 임계면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대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평면, 임계면, 자율방범대의 기동장비, 순찰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군은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방범 현장 최일선에서 순찰, 범죄 예방, 청소년 보호, 안전기가 활동 등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9개 읍면 지역 순찰에 투입되는 노후된 순찰 차량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 입학식 개최. 사과 전문학과 입학생 52명, 매주 목요일 강의 진행. 정선군은 지난달 1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2024년도 제16회 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오종구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 총동문회장,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건영 정선군 사과연구회장, 입학생 등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학장 인사 말씀, 단체 사진 촬영 등이 진행됐다. 제16회 아리아리 정선 농업대학은 전국적인 명품 사과 생산지로 급부상한 정선군의 사과 재배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재배 및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과 전문학과 과정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대학 사과 전문학과는 입학생 52명을 대상으로 23회 매주 목요일 강의를 진행하며 112시간의 학사 과정을 통해 사과 수영 및 정지 전정, 사과 결실 관리, 병충해 진단 및 방제 기술, 사과 품질 관리와 경영 분석, 마케팅 전략 등 사과 재배와 판매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 기술을 교육한다. 더욱 편리해지는 와와버스, 버스 정보 시스템 시행. 버스 노선, 실시간 위치 정보, 정류장 검색 서비스 제공. 정선구는 와와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사업비 1,320만 원을 투자해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스 노선, 실시간 위치 정보, 정류장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스 정보 시스템 BIS은 인터넷과 모바일, 스페이스 정션, GeoKR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 검색하면 이동거리와 시간, 가까운 버스 승강장 위치와 탑승해야 하는 버스 정보까지 한 번에 표시되며 시외버스, 철도교통, 정선군 관광정보 링크를 연결해 보다 편리하게 정선에 여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정밀 교통 정보 시스템을 도입 기존 30초 간격으로 제공되던 버스의 위치 정보를 1에서 3초 간격으로 단축시켜 버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정선군 버스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및 카카오맵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예정이다. 초정밀 교통정보 시스템 기능이 도입되면 실제 와와버스를 타고 주행하는 것처럼 지도상에서 와와버스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와와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승차벨 서비스도 오는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버스 정류장에 승차벨을 설치, 와와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단말기와 연결해 음성, 화면으로 탑승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승객의 탑승 여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승차벨 서비스는 무정차를 예방함은 물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구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와와버스의 정확한 운행 정보와 실시간 위치 제공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고향 정선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추진. 생활인구 확대, 재방문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정선구는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함께 관광객의 지역 재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구는 2023년 5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8개월 만에 35,102명이 가입을 완료하며 1월 말 기준 정선군 인구수 34,139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 고향 정선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리스, 로미지안 가든과 간이역을 리모델링해 레트로 감성을 뽐내는 나전역 카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특별한 디저트를 만드는 디저트와와 등 21개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 할인, 기념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 참여 사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집중 모집을 실시했다. 정선구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를 적극 유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 사업장 및 이용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선군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 혜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휴대폰 메시지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정선군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발송 내용, 정선군의 군정 소식, 부서별 안내사항 및 재난, 복지, 문화, 생활 정보 등. 신청 대상, 정선군의 다양한 소식을 받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문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통신관리팀 033-560-2259 또는 2999 의회 소식, 유관기관. 정선군의회 2월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제295회 임시회 일정 확정. 정선군의회 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6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확정하고 임시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 2023회 개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민생 현장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단원 위촉. 예술단 상임 및 비상임 단원 등 총 23명. 정선군은 지난달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전 및 창조적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의 단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최종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오디션에 합격한 예술단 상임 및 비상임 단원 등 총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이길영 연출감독을 비롯해 상임단원 10명, 비상임단원 12명, 명예단원 1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돼 정선아리랑극 및 소리 공연팀으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특별 공연을 펼쳐 국민 고향 정선을 찾은 전 세계 선수들과 IOC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정선 아리랑의 문화적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정선 아리랑을 상징하는 긴 아리랑, 자진 아리랑, 역금 아리랑을 총 4장의 테마로 구성,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소리극 가리왕산의 메나리 작품을 선보여 지역 주민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객의 찬사를 받았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2024년 토요상설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장날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소리극 떼꾼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떼꾼은 일제강점기 시대 정선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과 애환, 그 시대의 뗏목을 타고 정선아리랑을 부르며 전국의 정선아리랑을 알린 무명 떼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의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와 공연을 통해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신축. 지상 2층 규모의 예술발전소와 레지던스 건립. 정선군은 예술 창작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신축을 추진한다. 그린바위 예술발전소는 12년간 방치된 한국전력공사 화암변전소 건물을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지역 내 예술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노후된 건물 및 시설과 공간 부족 문제로 지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은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 규모의 예술발전소와 레지던스, 숙박시설을 건립한다. 예술발전소 1층에는 주민복지공간, 전시실, 교육실, 휴게공간과 2층은 창작실, 연습실, 동아리실,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창작활동 거점이자 주민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 레지던스는 1층과 2층 모두 공유 숙박 형태의 2인실 숙소와 공유 주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예술가들의 체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 공연, 교육, 체험 등 문화예술 기반의 프로그램과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주민자치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서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이와 함께 관광객을 대상으로 트레킹, 투어, 캠프, 공연 등 그린바위 마을, 화암동굴, 모룬대 등 관광명소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 예술마을 아트투어, 아트캠프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예술인이 화암면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한 달의 예술캠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그린바위 예술발전소를 중심으로 화암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은 물론 동, 서양화, 서예, 국악, 관현악, 설치미술 등 한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전국의 예술가 초청을 통한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로 정선군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선군은 화암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신축과 다양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확대. 총 42개 마을 2억 3,500만 원 편성. 정선군은 농번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확대 시행한다.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품앗이 확산 등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2019년부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급식소 25개소, 단체 도시락 16개소 등 총 42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5% 증액된 예산 2억 3,5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농업정책과와 보건소 담당자가 공동급식 조리시설 이용, 마을의 합동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 대표 간담회를 개최, 마을 공동급식 사업에 대한 설명과 공동급식 시설 운영관리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공동급식시설을 구비하고 15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로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이 완료된 마을에 한해 지원을 실시하며 식자재 안전보관 및 식중독 예방, 조리원 위생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마을 공동급식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의 중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계획 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 추진. 품질 균일화를 통한 농가공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정선군은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농업인의 창업기회 제공과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함이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생산 제품에 대한 공정 표준화 및 품질 균일화를 통한 농가공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블루베리즙 착즙 수율 향상 기술 개발을 비롯한 나물 편의식품 해체 공정, 사과 주스 여과 공정, 동결 건조 제품 전처리 공정 등을 개선해 생산시간 단축 및 경영 개선 효과를 거두었으며 과채 가공품, 침출차, 과채 주스, 액상차 등 8개 유형 50여 종의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2022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창업활동 중인 농가공경영체가 매출액 23억 7,100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1월부터 국비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자, 스파우트 파우치, 상단부에 돌려서 열고 닫는 뚜껑이 부착된 포장재, 포장기의 이송 라인을 개선해 작업 공정 단순화 및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하수오, 즉 벌나무, 과실류를 원료로 휴대가 간편하고 섭취가 용이한 짜먹는 스틱형 젤리 제품과 국, 찌개에 사용되는 육수, 음료 등 다양한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액상 제품은 물론 정선 특산물인 감자와 옥수수를 이용한 동결건조 편의식품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신제품도 개발한다. 군은 이번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로 도출된 기술들을 올해 말까지 농가공 경영체에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농가공 경영체의 생산 공정 표준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정선군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개별 단지의 시설 유지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된 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도로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건물 외부 도색 및 보수, 옥상 방수 및 지붕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6개 단지 499세대에 총 1억 5,600만 원의 관리 비용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총 1억 6천만 원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용시설물의 보수,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2월 중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정선군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단, 단지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 및 규모를 감안해 조정하며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청구 시 지급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기관 사회단체 및 국민 등 600여 명 참석. 정선군은 갑진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난달 23일 정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는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장기봉 이 주관으로 기관, 사회단체 및 국민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20개 팀, 봉사단체 30개 팀 등 총 50개 팀이 참가해 전통놀이인 윷놀이 대회와 함께 제기차기, 투호, 항공 등 다양한 민속놀이 행사가 진행됐다.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 FLL 2024 한국대회 본상 수상. 모든 경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지난달 3일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개최된 2023-2024 퍼스트 레고 리그 FIRST 에리지오 리그 한국대회 챌린지 부문 본선에서 정선군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 팀명 징검다리 마스터스 2 본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본선에는 지역 예선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총 83개 팀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쳤으며 징검다리 마스터스 팀 10명은 모든 경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걸작품이라는 뜻의 마스터피스로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은 정선을 주제로 선정하고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아리랑 마스터피스, 아이패드 공연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선의 인구 위기를 경고하는 움직이는 인구 지도를 선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정선군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챗GPT 4.0 기술을 활용해 수십 년간의 연령별 읍면별 인구 변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움직이는 인구 피라미드와 움직이는 인구 변동 지도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은 처음 참가한 지난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두 번째 도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뽐내며 로봇 디자인 부문 본상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징검다리 마스터스 팀장 강민철 사북중 2학년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고장의 자랑 정선아리랑과 인구 절벽 위험에 대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뿌듯했다. 며 소감을 말했으며 징검다리 스쿨 교육위원장 황인욱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은 이미 한국 무대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징검다리 스쿨 학생들의 도전에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징검다리 스쿨은 지난 2021년부터 정선군에서 지원하여 진행 중인 지역인재 집중양성 프로그램으로 성장 의지가 뚜렷한 폐광지역 초, 중등 학생을 선발해서 인문학, 로봇 코딩, 창의수학, 외국어, 디자인, 작곡 등 창의적인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독자마당 (80세의) 벽을 허물자. 서더궁 아라리명예 기자.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80세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책이 2022년 5월 일본에서 발간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하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고 하는 이 책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나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나는 1946년생이다. 80이 아주 멀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에 내 곁에 와 있다. 과거에는 80세라 하면 생로병사의 마지막 단계라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며 떠들어대니 갑자기 나도 2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오래 살아야 한다. 는 강박에 머리가 아프다. 80세의 벽의 저자 와다 히데키는 일본 오사카 출생으로 노인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로 30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지금도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이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예로 저자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암에 대해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요쿠우카이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시신을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대목은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를 보지 않는다. 눈앞의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까? 저자가 오랫동안 노년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가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이다. 흔히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단순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수명은 남성 81.6세, 여성 87.7세인 반면 건강수명 평균은 남성이 72.6세, 여성이 75.3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9년, 여자는 12년간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0세의 벽은 높고 두텁지만 어떻게 하면 허물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만 하라. 먹고 싶은 것을 참지 않고 먹는다. 먹고 싶다는 것은 몸이 요구하는 것이니 체중 조절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 영양 부족으로 노화가 촉진되어 스스로 수명을 깎는다는 것이다. 혈압, 혈당치는 건강검진표에 맞추어 무리하게 낮추지 않아도 된다. 고령자에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거나 몸무게가 과체중인 경우에 더 오래 산다는 연구들이 있다.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약물은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지만 대개 이런 약들은 신체에 나른함을 불러오고 활력을 떨어뜨린다. 활력이 떨어지면 기력도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 외부 활동이 줄어든다. 그로 인한 식사 불균형으로 영양소가 부족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몸이 나른하게 늘어지는 등의 이유로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다.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우울증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긴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같이 움직여 인지장애가 늦게 온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결론은 늙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춘삼월 봄이다.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 밖으로 나가 정선의 봄을 즐기자. 아라리 칼럼. 세상에 이렇게 고귀한 꽃으로 축제를 열다니. 정선읍장 전증표. 2024년 정선 동강알미꽃 축제 가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린다. 2007년 지역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동강알미꽃 보존연구회가 주관하여 정선 동강 생태체험 학습장 일원에서 첫 축제를 개최한 이래로 제16회까지는 마을축제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가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와 함께 축제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정선읍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제18회 올해의 축제는 국민 고향 정선이 품은 동강에서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를 주제로 하여 개막 공연 시 할미데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정선아리랑 공연, 시니어 패션쇼, 사진전, 세대공감 놀이터, 뱅뱅이제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할미데이는 동강할미꽃처럼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살았던 부모님 세대를 공경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축제를 즐기는 날을 의미한다. 동강 지역은 2000년 이전 영월 동강댐 건설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겼으며 동강댐 백지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경제적 고난, 정신적인 아픔을 견뎌야 했다. 주민들의 삶이 어쩌면 동강할미꽃을 빼닮았다. 척박한 환경인 바위틈, 뿅대에서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자신을 승화시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강한 희망을 다시 싹 틔워준다. 동강할미꽃의 주 서식처인 동강의 절벽은 할미꽃의 친구들도 참 대단하다. 돌단풍 바위나리 도 할미꽃과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며 동강고랭이도 쏠쏠하게 자리 잡고 작지만 예쁜 꽃을 피운다. 여기에 더해 자세히 살펴보면 삼부추가 무리지어부터 산다. 봄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귀한데 자연산 삼부추가 절벽을 텃밭 삼아 자라고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인공 1등만을 귀히 여기는 풍토를 보아와서 하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 다녀온 적 있는데 그때 올림픽 파크 주변에 심어놓은 꽃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같은 종류의 꽃을 구역별로 심어놓는다. 사루비아, 메리골드, 펜지, 맨드라미 등등 털을 따로 잡고 가꾼다. 하지만 런던은 달랐다.
여러 가지 화초들이 같이 어울려 자라는데 이런 문화가 융화와 소통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것 같았다. 이제 동강할미꽃 축제에서 할미꽃만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할미꽃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동강의 절벽을 지키고 동강의 절벽을 가꾸고 동강의 절벽을 뽐내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다. 동강할미꽃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국민고향 정선의 군화로 동강할미꽃을 정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하다. 정선 아리랑은 모든 아리랑의 시원으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의 정신적 노래 아리랑이 정선에서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선에서 어떤 꽃보다 강하고 꼿꼿하며 끈기 있고 아름답게 피는 동강할미꽃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에 버금가는 꽃이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희망의 꽃, 동강할미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 동강할미꽃은 1997년 봄식물 사진가 김정명 씨가 정선읍 규람리 석회암병대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1998년도 한국의 야생화라는 그분의 꽃 달력에 처음 발표했다고 한다. 1998년 김정명의 꽃 달력에 발표한 할미꽃을 본 한국식물연구원 원장 이영로 박사와 한택식물원 원장 이택주 씨가 연구실에서 이 꽃들을 2000년도에 동강이라는 우리 이름으로 명명하고 세계 유일종이며 이곳 석회암 암벽 틈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으로 확인하면서 동강할미꽃 Pulsatilla tonquensis en la ENTCLI 이라는 학명으로 등재했다고 한다. 수천 년을 살았을 텐데 어쩌면 우리의 할머니들처럼 이름 없이 산 것 같아 눈물이 돈다. 세계 유일종인 동강할미꽃을 아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 많은 사람에게 동강할미꽃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은데 참 제약이 많다. 근본 동강할미꽃 축제를 계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아니, 많은 국민들이 함께 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면 한다. 올겨울 유난히 눈비가 많이 와서 절벽에 금이 많이 갔다. 낙석이 참 많이 떨어져 걱정이다. 구경 오시는 분들, 특히 사진 찍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안전모를 비치하고 통제를 할 테지만 개인적으로 안전모가 있으면 지참하고 오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그리고 축제 준비에 고생이 많은 정선은 문화체육축제위원회와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시 동강할미꽃을 생각하니 돌아가신 어머님을 닮았다. 동강고랭이는 아버님을 닮았다. 참 슬퍼 보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동강이다.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 가족들과 함께 정말 많이들 와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 그리움이 묻어나는 곳. 장영기 아라리명예 기자.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 봄이 오면 기억나는 말이 하나 있다. S대 국문학과 모 교수가 장호원의 복숭아밭을 좀 구입했는데 이유는 도화꽃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농사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기에 그는 땅을 구입하고 과수원 주변 농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주민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못 짓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봄에 복숭아꽃을 보려고 과수원을 구입했습니다. 목적을 솔직히 밝히고 양해를 구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소시적 부르던 동요 고향의 봄이 있었다. 시인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동요를 부르던 초등학교 때 그리운 추억이 담겨 있어 그의 로망을 재현해 보려고 과수원 밭을 구입한 것이다. 필자도 그 시대의 강원도 정선 산촌 아이로 자라나서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라고 부르던 노랫말의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 부르곤 하였다. 나의 고향에도 봄이 오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화도와 살구꽃, 진달래꽃, 철쭉꽃이 피어 만개한다. 그중 열양에서 나전으로 이어지는 꽃벼로 기른 진달래가 많이 피는 추억이 가득 담긴 트레킹 코스다. 지금도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이 길을 걷던 나의 소시적 행복했던 날들을 소환하면 마냥 즐거운 마음이 된다. 하루는 그 옛길을 걸으며 고려 충신 야은 길제의 곳이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야은의 회고가를 흥얼거리니 그 시절 친구들 얼굴이 내 머릿속에 영화 필름같이 스쳐 지나간다. 고향은 하루아침 물안개같이 뭉게뭉게 피어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내 깊은
무의식 심연 속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이며 내가 자라난 생가는 신혼과 같은 곳이다. 요즘은 국민 고향 정선, 고향 민국 하는 말로 정선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아주 작은 산골로 어린 소년의 가슴에 무한한 꿈과 상상을 해보게 하는 정서 깊은 곳이었다. 정치인들도 여기저기 지방을 순회할 땐 여기가 내 마음의 고향이니 정치적 출생지이니 라면서 정감에 호소하곤 한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엔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형성된 부모, 형제, 친구들과의 잊을 수 없는 주변 환경의 추억과 기억 속의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애착 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 존 볼비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교류인 애착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정된 애착이냐 불안정한 애착이냐를 말한다.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보는 법을 점차 배워가지만 유아기 땐 절대적인 어머니의 영향 아래 양육을 받는다. 아이가 돌봄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양육자와 얼마나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품이 형성되는데 안락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 성장한 아이들과 불안정한 애착으로 양육된 아이들의 미래는 완연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제도 고향도 오랜 시간 지극한 사랑과 돌봄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피에르 자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했다. 모든 인생은 한편의 예술이고 얻을 수 있는 조각을 다 조합해야 완성된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임종의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숙하여 완숙에 도달한다. 왜 고향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한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느끼고 듣던 소리, 영양 공급, 편안하고 안정된 어머니의 뱃속 같은 분위기를 기억하듯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환경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태버린 곳이 고향이란 말이 나왔다. 이와 같이 공부한 모교를 통해 모교회, 동문, 동족 교우회를 만들어 모성애로 뭉쳐 상호협력하며 친교를 나누고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애착관계 형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필자도 강원도 산촌 사람으로 자라나 상경하여 서울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은퇴 후 다시 불편한 산골로 돌아온 연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S대 교수가 소시적 성장기에 익히 보던 도화가 보고 싶었던 향수병과 같은 노스탈지어 회양병이며 고향정서 때문이다. 정선 산촌 소년의 추억이 나를 사로잡아 연어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아내는 남편 따라 시골로 이주했지만 그의 고향은 서울이니 아내에겐 막연한 서울의 그리움이 있을 듯하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내밀듯이 인간 근본 뿌리와 토대의 본질이 고향이기에 본질적으로 아련한 그리움이야 어찌하겠는가. 나와 아내의 고향은 다르지만 그 다름이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발전된 삶의 든든한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귀촌 10년 차의 아내는 완전 정선댁 다 되었노라며 이젠 이곳이 마치 자신의 고향 같다는 말에 많이 고맙고 시골의 환경은 누구에게나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안정과 정서를 안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정선 예찬을 펼쳐본다. 그 할아버지. 북평면 김정희. 지난 초겨울 서울을 가기 위해 채비를 하며 구두를 신으려고 신발장 안에 구두를 살피다가 결국 조금은 낡고 뒤 굽이 닳고 까진 검정색 앵글 부츠를 또 신었다. 언제 신어도 편하고 하루 종일 다녀도 피곤하지 않으니 언제나 손이 가는 아이다. 오늘은 꼭 수선을 해야 할 터인데 하는 마음으로 볼 일을 마치고 옛 기억을 더듬으며 청량리역사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해서 결국은 그곳 상인에게 물어 찾아간 수선실은 한 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인데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열심히 구두를 닦고 계셨다. 내 부츠를 보여드리며 수선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신다. 반가운 마음에 그 좁은 공간을 헤집고 들어가 한쪽에 있는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 구두를 벗어드리며 수선비를 물으니 15,000원이라 하신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다 생각하고 수선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빠르지는 않지만 어찌나 꼼꼼히 하시는지 가끔씩 이를 꽉 깨물고 힘을 주실 때마다 굵게 주름진 얼굴 근육이 일그러진다.
구두약으로 물들여진 굵은 손가락도 곱게 펴지질 않아 가끔씩 연장을 고쳐주시며 떠들썩한 바깥 세상엔 무관심한 듯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순간 그의 자녀들은 몇이며 무엇을 하고 지내나? 저렇게 고생하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자신들이 있음을 알고 있을까? 더 힘든 수고로움이 아버지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한 삶의 무게이며 모든 남자들의 숙명 같은 고단함이겠다는 생각에 그것이 내 아버지와 내 남편에게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수선실 한쪽에 비스듬히 걸린 시계는 아직 열차 시간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진동으로 흔들리는 내 휴대폰의 시간은 열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제야 수선실에 걸려있는 시계가 고장 난 것임을 깨닫고 깜짝 놀랐지만 열중하시는 할아버지의 정성에 금이 갈까 하는 마음과 혹시 기차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작은 염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할아버지, 대충 하셔도 돼요. 하는 말로 채근하였지만 여전한 손놀림엔 변함이 없으신 듯 했다. 돈 15,000원에 저리도 정성을 쏟으시는 노인의 성실함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노인이 또 왜 그리도 가여워 보이는지, 할아버지가 아프시지 않고 장인 같은 자신의 일을 오래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수선이 끝난 부츠는 원래 새 것이었던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예뻐진 것 같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를 향해 쉬지 않고 뛰어가 열차에 오르니 조금 후 출발을 한다. 아, 다행이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음료도 한 잔 못 사드리고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다음에 서울 가면 우리 엄마가 즐겨 드시던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들릴게요. 마음의 소리를 전달하고 착석한 내 좌석이 얼마나 편안한지 감사한 마음에 콧노래가 나지막이 흘러나온다. 봄 소식. 전윤호. 봄 소식 알려달라는 편지 받았다. 여긴 아직 겨울. 언제 봄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춥다는 편지 받았다. 서로가 봄인 줄 알고 살던 때가 좋았다.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하얀 부전나비가 날던 봄은 이제 오지 않는다. 독재의 겨울과 혁명의 여름 사이. 쉼표는 없다. 답장 보낸다. 봄은 얼어붙은 손끝 뚫고 이제 막 시작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무사하시길. 미리 봄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사는 삶은 또 얼마나 즐거운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거저 오는 봄은 없고 그냥 가는 겨울도 없다.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는 총을 쏘며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나만이 아닌 지구의 봄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전윤호, 정선초, 정선중 졸업. 1991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 사람과 그림. 봄을 기다리는 마음 40F, Oil on Canvas. 김선희 작. 봄이다라고 생각되는 3월이다. 생동감이 넘치고 몽글몽글 봄이 느껴진다. 세상의 모든 단어가 필요 없을 만큼 봄이라는 계절은 기쁨과 희망으로 다가온다. 활기차다. 북카페. 인간의 늙음. 어렵사리 쟁취한 귀한 선물. 사피엔스의 죽음을 읽고. 지은이 후안 호세 미아스, 후안 루이스 아르수아가. 펴낸곳 틈새 책방. 서평 지근배 아우라지 독서회. 사피엔스의 죽음은 소설가인 미아스와 고생물학자인 아르수아가 나누는 인간의 죽음과 노화에 대한 진화 이야기다. 고생물학자가 생태계의 진화를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소설가가 생활 언어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음식을 오래 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끼듯 조금만 집중하면 단맛이 난다. 미아스는 스페인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아르수아가는 스페인의 고생물학자다. 미아스는 생물학에 관심 많은 학생이고 아르수아가는 현장학습 위주로 쉽게 가르치려는 선생님 격이다. 소설가 미아스가 딱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썼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교과서보다 쉽고 재미있다. 자연 선택에서 용케 도망친 늙음. 미아스. 우리가 늙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자연 선택이 추적하지 못한 유전자들의 집합이란 것이지요. 그것들을 추적하지 못한 이유가 생략. 아르수아가. 실제로 모든 종의 개체가 그 전에 죽었기 때문이죠. B145. 소형견 치와와가 자연에서는 10년 밖에 살지 못하는데
14년이 되는 해에 병으로 죽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돌연변이는 DNA의 복제가 잘못되어서 발생한다. 치와와가 자연에서 산다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해도 10년 밖에 살지 못한다.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어 돌연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치와와를 집으로 데려와 사망 원인을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먹을 것을 주고 수의사에게 데려가 전염병을 예방해 준다면 이 경우에는 10년 밖에 살지 못하던 치와와도 돌연변이가 나타나 14년을 살다 죽을 확률이 높다. 자연 선택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소수의 개체를 볼 수 없다. 보살핌을 받은 치와와는 늙어서 뇌질환 같은 병으로 죽게 된다. 이것이 문명을 가진 인간이나 집이나 동물원에서 보살핌을 받는 동물들의 늙음이고 죽음이다. 쉬지 않고 일하는 죽음의 낮자연 선택. 아르수아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쾌락주의자가 되어 스스로 즐겨보세요. 중약우리는 운이 좋은 물질인 셈이죠. 다른 존재들은 살아가면서도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선생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살 수 있어요. P134. 아르수아가는 함께 생각하자고 한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없는데 왜 생명은 끝날까를. 150년간 번성하던 대나무가 어느 날 꽃을 피우더니 바로 죽는 이유를. 아르수아가는 이것이 자연 선택이라고 말한다. 혼란이라면 혼란이지만 그 속에 카오스적 질서가 있다고. 아르수아가는 일찍 죽고 늦게 죽는 죽음의 시점에 대해 인간적 감성으로 의미를 찾지 말라고 한다. 미아스, 당신은 늙었지만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영양가 높은 철갑상어의 알, 캐비아 요리를 즐기고 있잖아요. 철갑상어는 인간 식탁에 오르는 사고만 없다면 140년을 좋게 살아요. 그러나 자책하진 마세요. 이 또한 자연 선택이니까요. 미아스 카르페 디엠 컬프 디엠. 언제, 어느 곳에서 죽을지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늙음을 마음껏 즐기세요. 자연스럽고 감사한 늙음의 이야기. 이 책은 생물학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소개한다. 저자는 진화론, 붉은 여왕 가설처럼 들어본 듯한 지식은 소설적 풀이로 배려했다. 또한 할머니 가설, 자연 선택, 다면 발현 같은 생소한 용어는 레스토랑과 숲속을 찾아다니며 상황에 맞게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생물학에 관심을 갖도록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도 좋겠다. 인간의 노화가 돌연변이의 선물이라니 억지스럽지 않다. 인간의 늙음과 고통은 자연 선택이 돌연변이 인간에게 청구하는 채권 고지서이다. 인간은 문명을 일으켜 잠들지 않는 생명 채권 무효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품위 있고 씩씩한 늙음을 생각한다. 저자의 담담하면서도 유쾌한 메시지를 고마워하며.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03. 프리 정선, 새색시의 하늘 푼 난양노원.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 원장 이학주. 사진 난양노원의 상원대장군과 난양여 장군 장승. 난양산, 난양노원. 난양산, 난양노원. 이름 참 예쁘지요? 난초 난자의 향기 향자를 쓰는 산,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는 길 옆에 공원입니다. 노원은 길 노자의 나라 동산 원자를 쓰니 길 옆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난양과 노원이 또 잘 어울립니다. 바위 틈과 나무 밑에 핀 난초꽃에서 난초향이 은은하게 나는 산, 그리고 공원입니다. 누가 이름 지었는지 봉양리 앞 조양강에 비친 아침 햇살처럼 감각 좋은 사람입니다. 정선의 아름다움은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정선 사람 모두의 감성이 이렇게 반짝입니다. 난양노원은 한자도 범상치 않은데요. 동산 원자가 아닌 나라 동산 원자를 썼지요. 아마도 난양노원의 의미를 그만큼 크게 봤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정원의 한자와 궁궐에 딸린 후원의 한자는 달리 씁니다. 그런데 난양노원의 한자는 나라 동산을 뜻하는 원자를 썼습니다. 마치 창덕궁의 후원을 비원이라 부르는 식이지요. 난양노원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리 크게 생각했을까요? 난양산의 이름은 어느 집 새색시 이름에서 비롯했지요. 난양노원은 난양산 기슭 길가에 있는 공원이라 그렇게 이름했고요. 난양의 사연이 참 애처롭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박난양. 그래, 난양아, 이제 너의 한을 풀고 내 꿈을 펼치거라. 마을 사람들은 난양의 시댁이 황폐화되어 가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없었습니다. 이웃 사촌이잖아요. 난양이 죽은 후 난양의 시댁에서 사람이 죽고 대가 끊기는 화를 당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난양이 원귀가 되어 복수한다고 믿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난양에게 예단으로 비단옷 한 벌을 바치고
하늘 푸는 제사를 정성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양이 죽은 후 마을 뒷산에 산신이 되었다고 믿고 산 이름을 난양산이라 불렀지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고려 말이었습니다. 나전에는 한미한 귀족이 살았지요. 귀족 집 아들이 혼기가 찼습니다. 이에 귀족 어른은 옆 동네에 사는 박난양이라는 세색씨와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 세색씨가 시집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마을 앞 조양강에 몸종을 데리고 빨래를 갔지요. 조양강은 바람에 물결을 만들며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참 좋다. 가슴이 탁 트이는구나. 난양은 몸종과 같이 빨래를 막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내며 흐르는 조양강을 마주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며 빨래를 하는데 물 위에 웬 바구니가 떠내려왔습니다. 세색씨는 호기심에 바구니를 건졌고 바구니 안에는 무당이 쓰는 무구인 방울 부채 옷등이 가득했지요. 세색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어떤 기운이 솟고 방울과 부채를 흔들며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세색씨를 죽은 듯이 있으라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만 세색씨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산에 있는 소나무에 끈을 걸고 목을 매 죽었습니다. 으흐흐, 억울합니다. 밤만 되면 난양의 울음소리가 시댁에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며 억울함을 말하였지요. 고집이 센 시아버지는 그저 귀를 막고 지낼 따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난양의 시댁은 한여름 풀 마르듯 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원한을 풀고 신이 되어 마을을 지킨 난양. 여보게, 아무래도 난양의 원한을 우리가 풀어주세. 그래요. 아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요. 조양강에 떠내려오는 무당의 도구를 얻은 후 세색씨가 한 행위와 시아버지의 심한 꾸짖음은 신세대와 구세대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성과 남성의 충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도와 체면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요. 물은 흐르니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어 정화할 수 있으니 이상향인 새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치 도화원기, 허생전 등에서 그린 이상향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 찾은 돈이었고 물을 건너가 나타난 섬이 이상향이잖아요. 이야기에는 다양한 상징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색씨가 자결할 정도로 심한 모욕 내지는 꿈이 좌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당히 억울한 죽음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이 서렸지요. 죽음은 최후의 항거입니다. 세색씨는 자신의 미래가 막혀 그야말로 참담했지요. 그래서 가장 강한 항거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참고로 설화에서 무당의 도구는 진짜 무구가 아니라 젊은이의 새로운 의식을 드러내는 설화적 장치로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런 억울함을 알아줄 이 세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난양에게 줄 예단과 재물을 잘 차리세. 난양의 억울함을 우리가 알아주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비싼 비단옷을 예단으로 마련하고 정성을 다해 제물을 차렸습니다. 정한 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난양이 죽었던 장소로 모였습니다. 제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단오날을 동제 지내는 날로 정해 난양에게 제사했습니다. 난양에게 제사를 지내자 마을에는 환란이 없었고 안녕과 풍요가 이어졌지요. 아이들도 잘 낳아 길렀고요. 사람들은 난양이 죽어 산신이 되어 마을을 보살펴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산 이름을 난양의 이름을 넣어 난양산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계를 펴고 기자신앙의 터가 된 난양노원. 난양노원에 가면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두 개의 여근석과 우람한 남근석 한 개가 있고요. 게다가 물개석이 있고요. 성기를 드러낸 장승이 있고요. 여기서는 여근석을 음석으로 남근석을 양석이라 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난양의 이름을 따서 난양노원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난양노원이 만들어진 사연과 양석을 정성군 수감리에서 북평리로 옮겨온 사연도 기록했습니다. 음석은 1970년대 철도공사 때 땅을 파다가 발견되었고요. 음석만 있으니 여자들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흙으로 음석을 덮었지요. 그러자 공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마을 사람들도 이유 없이 병으로 앓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흙을 파내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커다란 양석을 사정해서 옮겨 놓았습니다. 그 후 사고도 나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난양은 자신의 의식이 묻히기를 싫어했습니다. 음석 한 개는 좀 작고 한 개는 좀 큽니다. 큰 음석은 할머니 음석이라 하는데요. 자식을 점지하는 삼신의 기능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음석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자식을 기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자신앙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평 사람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정성군의 도움으로 난양노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한자는 난양의 뜻을 맘껏 펼 수 있도록 비원처럼 나라 동산 원자를 쓰세.
정선 사람들이 큰 기운을 품어 모두 자기 뜻을 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야. 이처럼 난양노원의 사례는 정선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옛 제도나 주변의 방해를 극복하고 자기의 뜻을 맘껏 펴기를 바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진 난양노원의 양석, 난양노원의 음석,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강촌에 살고 싶네, 횡성에 뿌리 내린 태기왕을 찾아서 하추리 사람들, 수동골 사람들 등 많은 저서와 기고글이 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이맛 03 곤드레 주먹밥과 곤드레 된장국 최미옥 정선맛 연구회 회원 정난우 문영 어릴 때 먹던 곤드레 나물은 향과 맛이 순하고 성질이 온화해서 곤드레밥, 죽, 조림, 막장에 양념한 곤드레 나물 등 어떤 음식에든 그 고유의 맛을 잘 살려주었다. 남편은 형제 많은 집의 막내이다. 그중 큰 시누님이 연세가 80세 가까워지는데 토속 음식을 할 때마다 시누님과 주위 어머님들께 물어보며 기록하고 연습하고 연구한다. 그분들의 오랜 경험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고 묻기를 반복하며 하나둘씩 토속 음식의 맛을 구현해내고 있으니 내게 있어서 시누님, 주위 어머님들은 토속 음식의 고수이자 소중한 선생님이신 셈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정선 곤드레 나물이 60에서 70년 전 어머님들 인생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정선은 높은 산이 많아서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 산을 밭으로 만들어 사는 화전민이 많이 살았다. 농사 지을 땅이 있는 집들은 하루 끼니 걱정을 덜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화전민 집의 어머님들은 늘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했다. 그래서 끼니를 대신해 가을에 추수해서 보관해 두었던 곡식이 겨울이 가고 봄이 되어 조금 남으면 봄에 자란 곤드레 나물을 뜯어 삶아서 국죽을 끓여 하루 한 끼를 드셨다고 한다. 정선식 막장에 감자를 썰어 넣고 곤드레 나물을 넣어 만든 보리쌀국죽, 옥수수국죽, 메밀국죽 등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별미가 되었지만 그 유래가 가난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면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더욱 숙연해지곤 한다. 정선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곤드레밥은 살림이 조금 여유 있을 때나 저장한 곡식이 조금 남아있을 때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추운 겨울과 봄을 지나 초여름 보리쌀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뒤이어 감자, 풋콩, 옥수수 등 작물이 제법 잘 자라는 여름에서 가을 무렵이 돼서야 어머님들은 식구들의 끼니 걱정을 비로소 덜 수 있었다고 하신다. 지금 우리는 곤드레 나물과 봄나물들을 건강한 먹거리로 여기지만 그 시대 어머니 할머니들께는 억척과한 고달픔이 서려 있는 눈물의 나물이기도 하다. 곤드레 주먹밥과 곤드레 된장국. 재료, 쌀, 찹쌀, 곤드레 반부득, 당근, 표고버섯, 육수용 멸치, 양념, 소금, 들기름, 깨, 정선식 막장, 파, 곤드레 주먹밥. 1. 쌀과 찹쌀을 씻는다. 2. 곤드레, 표고버섯, 당근을 잘게 썬다. 3. 잘게 썬 재료를 씻은 쌀 위에 얹고 밥을 짓는다. 4. 지어진 곤드레밥에 소금과 들기름을 넣고 고루 섞어준다. 5. 한 입 크기로 빚는다. 6. 완성된 곤드레 주먹밥, 곤드레 된장국. 1. 육수용 멸치를 팬에 볶는다. 2. 볶은 멸치에 물을 넣고. 3. 정선식 막장을 푼다. 4. 끓는 국에 적당한 길이로 썬 곤드레 나물을 넣고. 5. 한 소끔 끓인다. 6. 완성된 곤드레 된장국. 위의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 청년 38. 인생은 길고 나는 젊은이다. 글 사진 기면 전정빈. 안녕하세요. 정선군 북평면 어도원 골짜기에 살고 있는 김현 전정빈입니다. 28세, 29세였던 2019년 여름 돌 지난 첫째와 정선에 왔고 지금은 6살, 4살 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이었던 2015년 졸업 후 둘의 앞날을 준비하던 시기에 부모님의 권유로 정선살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건 결혼 후에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선에 비해 도시라 할 수 있는 수원과 화성에서 살며 우리가 보냈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되돌아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겪는 과열된 교육과 입시 경쟁이 우리 부부의 가치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자유로움, 남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느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매일 느끼게 해주고 싶어 정선에서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선군민분들에게도 생소한 어도원 골짜기에 어도원 183이라는 농어 촌민박과 자그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3년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그 사이 결혼, 육아를 하며 2019년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지으면서 동시에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어도원 183을 운영하면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친환경적인 집입니다. 해발 600m와 사계절 내내 흐르는 어도원 계곡의 차가운 물과 시원한 바람은 한여름에도 열대야가 전혀 없는 여름밤을 선사합니다. 우리에겐 큰 차별점이었고 덕분에 어디에나 있는 에어컨 또한 없습니다. 산속에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뒤로한 채 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자연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약간의 여유와 차분함을 갖춘다면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난방과 목재 펠릿을 이용하는 벽난로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작게나마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작목 선택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은 현실성이었습니다. 모든 농촌이 그렇듯 정선 또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두릅이라 부르는 음나무수는 생산 시기가 이르고 재배 관리에 있어 적은 인건비 지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남부지방과 저지대에서 생산되는 개두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해발 800m에 위치한 임야를 매입해 생산 시기를 늦춰 희소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높은 산이다 보니 밭에 비해 토양의 비옥도 차이가 있어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랭지이다 보니 냉해 피해도 적지 않았으며 울타리가 없어 동물이 나무를 해치는 등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엔잡러의 삶을 살며 시기마다 소득원을 달리하는 것이 지역에 맞춰 적응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정선에서 우리 부부가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막막하기도 했지만 정선군 4H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 농부들과 만남이 이어지며 오고 가는 농업에 대한 정보들은 정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도시의 친구들을 초대하곤 했는데 아이들이 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친구들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저희에게도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정선 로컬 서밋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선의 많은 친구들은 정선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정선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최근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상 우리 아이들은 북평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정선군에 거주하시는 다른 부모님들의 고민처럼 친구가 많지 않은 학교로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정선에 들어올 때는 아이가 크면 작은 학교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각 학교마다 장단점이 있듯 작은 학교는 더 많은 교육 및 활동 기회와 더불어 서로 간의 끈끈함이 깊어 아이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아이 모두 정선읍에 있는 원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첫째에게 어떤 학교에 가고 싶은지 물어보니 친구가 많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작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던 생각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선읍에 소재한 초등학교로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신입생 유치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사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부터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존재하고 일종의 쏠림 현상처럼 가까운 학교를 뒤로하고 멀더라도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학교로 입학을 고려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작은 학교에 더 잘 맞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이 본인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걸 원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부부는 취미로 수영을 참 좋아하는데 정선군 수영장은 다녀본 수영장 중 가장 깨끗한 수질을 갖추고 있는 최상의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정기 강습이 없어 배움의 기회부터 도시의 아이들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좋은 수영장을 갖추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뿐 아니라 풋살장, 테니스장, 종합 경기장의 시설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성인들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정선군의 아이들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씩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에 살면서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거기 살면 안 불편해? 입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도시에 비해 불편한 점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자연에 얹혀 살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깨끗한 물,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곡 탐험, 텃밭에서 따온 가지와 토마토, 닭장에서 꺼낸 달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계절의 변화를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 가끔씩 마주치는 동물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 황홀한 은하수 등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정말 소중하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상회. (3월 21일) 암 예방의 날. 암 예방의 날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 3-2-1의 의미를 두어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강원 지역 암센터에서 알려주는 암 예방법. 국가암검진과 국민암예방 10대 수칙을 소개합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주기, 검진 방법. 위암, 40세 이상의 남, 여 2년 위내시경 검사, 위장 조형 검사. 간암, 40세 이상의 남, 여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 초음파 검사, 혈청알 파테아 단백 검사. 폐암, 54세 이상 74 이하의 남, 여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설량 흉부 CT 검사.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 여 1년 분변 자멸 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 중조형 검사.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유방 촬영 검사.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 검사. 간병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감년,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 각 곱하기 흡연각 인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원 지역 암센터. 국민암 예방 10대 수칙. 담배는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 수칙 지키기. 암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주변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을 아시는 분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군, 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즉시 조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노인 일자리 등 희망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2024년 2월 1일 목요일. 조사 대상 전국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 조사 내용 현황조사, 희망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문의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보건복지부 정선군. 초등 중등 프리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안내. 운영기간 1차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에서 6월 7일 금요일 12주. 2차 2024년 9월 3일 화요일에서 11월 29일 금요일 12주. 장소 정선군청 소년수련관 지정장소. 내용 화요일에서 금요일. 언어, 영어, 수리, 창의융합교육 초등 중등. 참가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3월 9일 토요일 18시 4일간. 모집 대상 정선군 관내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중학교 1에서 2학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글 폼. 프리아카데미
초등 꿈키움 아카데미. 모집 대상 정선군 관내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16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등 창의 인재 아카데미. 모집 대상 정선군 관내 중학교 1에서 2학년 16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정선군청 소년수련관 교육사업팀 033-563-5675. 2024 기본형 공익직 불금 신청 안내. 간편 문자 신청, 스마트폰 등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2월 1일에서 2월 29일, 1개월간. 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농업인. 제출 서류, 없음 전산 처리. 1단계 수신 문자를 확인, 접속 주소 클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 2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4단계 신청인 및 농지 정보를 확인. 5단계 신청서 제출. 읍면동 방문 신청. 대면 신청. 기간 3월 4일에서 4월 30일, 2개월간 공휴일 제외.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제출 서류. 신청서 모든 신청자.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 기요양 등급 판정자.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 현행화 필수.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제출.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1단계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 신청서 수령. 지역에 따라 이 통장을 통해 수령. 2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공통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기본 직접 지불금, 전략작물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변경 등록 신고서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군. 정선군민 안전보험.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 2024년 3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 보험문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보장내용 최대 3천만원 보상. 화재, 폭발,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및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유독성 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이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입원, 진단 위로금. 전동보조기 사고 배상 책임보험. 사망, 15세 이상 기타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가리왕산 보존 활용 연구를 위한 사회문화 설문조사. 산림청에서는 가리왕산 동계올림픽 활강 경기장의 복원과 사후 활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책적 검토를 위해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4년 3월 중. 대상 정선군 지역주민 800명. 방법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내용 5개 분야 40여 개 항목. 가리왕산과 주민과의 관계. 케이블카 운영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설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영농 폐기물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폐농약용기, 수거 가능 품목.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조제, 비선택성 제초제, 기타 약제.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How? 폐농약 용기를 어떻게 분리배출할까요?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만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하여 주세요.
영양제 및 친환경 유기농 농약 등 유사용기는 수거가 안 됩니다. 해당 지자체 재활용품 분리배출. 누구나 배출 가능한가요? 한국환경공단의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수거 대상은 영농 대상자에 한해 수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농사후.e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선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자진납부 협조 접수기간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에서 2월 31일 일요일 접수 절차 체납액 납부 최고서 발송 납부 안내 및 현장 방문 체납액 납부 미납시 금융자산 동산 부동산 압류 및 수돗물 단수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 033-563-0005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033-560-2521 또는 2528 보건소 (2024년) 지역사회 비만 예방 캠페인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 기념 걷기 챌린지 운영 기간 2024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 방법 워크온 어플 설치 및 가입 보고 싶은 정선 걷고 싶은 정선 커뮤니티 가입 및 챌린지 참여하기 동강알 및 꽃길 80% 이상 걷기 상품 쌀 1kg 300명 추첨 2024년 성인 비만 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대상 정선군민 성인 중 다음 사항에 한개 해당자 체질량 지수 BMI 25kg 제곱미터 이상 워크온 어플 프로필에서 키 몸무게 입력 후 확인 가능 근육형은 제외 허리둘레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체중 BMI 상관없이 인바디 측정 결과 내장 지방 단면적 110제곱cm 이상 마른 비만 체중 보정 허리둘레 지수 WWI 남성 10.5 여성 10.6 이상 신청 기간 2023년 3월 18일에서 4월 12일 관리 기간 2024년 4월 15일에서 2024년 7월 23일 100일 신청 방법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방문 워크온 비만 프로그램 문의 전화 033-560-2736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 검진 운영 대상 지역 주민 기간 연중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18시 장소 정선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18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검사비 무료 준비물 신분증 소요시간 10분 20분 치매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진행을 예방하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의 첫걸음,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치매약 복용 중이신가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세요. 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진단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치매 진단 대상자 및 보호자, 제출 서류, 신분증, 진단서 또는 처방전, 제공 서비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위생소모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 예방 지문 사전 등록 배회 감지기, 환자 및 보호자 프로그램 이용 등 정선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3-560-2565 또는 2126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오후 1시까지 운영 3월 3일 명진약국 3월 10일 최약국 3월 17일 정다운 약국 3월 24일 시장약국 3월 31일 사랑의약국 휴일 지킴 및 참여 의약분업지역 정선읍 약국 전화번호 최약국 563-0557 시장약국 562-3840 정다운약국 563-9381 중앙약국 563-7088 명진약국 563-1568 사랑의약국 563-2281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환,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환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부급,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증산약국, 592-2287, 임계면, 강약국, 562-6263, 임계중양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국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보마당. 겸재, 아재와 만나다. 멀리 혹은 가까이. 세 번째 전시 그린바위 마을의 겨울편. 2024년 3월 8일에서 3월 31일. 초대일시.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29 예술발전소 463-1. 전화 033-563-2322. 전시 및 공연 기획 이재욱 010-2653-8993. 주최 주관 그린바위 예술발전소 정선문화원. 후원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생활법률 Q&A. Q. 저는 처남 A가 자신의 친구 B에게 5천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B가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 공증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누군가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의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 2 제1항 제4항은 공증인은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 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중략, 집행권원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A가 B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B는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내 재산의 경매나 압류를 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 정선지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상담은 국번 없이 132. 2024년도 제-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자격조건. 현재 정선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님의 주소가 정선군인 전문대 이상 대학의 30세 이하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생 모집 요강. 1. 접수기간 및 방법. 2024년 2월 19일 월요일에서 3월 11일 월요일. 고등학생, 학교장이 선발, 추천하여 학교에서 일괄 제출. 대학생, 신청인 또는 학부모 2.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선발 인원 및 지급액. 고등학생 35명 내외 1인당 연간 1,000원. 대학생 558명 내외 1인당 연간 3,000원. 3. 접수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정선장학회 사무국,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185. 선발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지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2차.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31일. 기간 중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현희, 정선읍 남녀자율방범대, 산능이 본가, 사부급, 주 1회 건설, 신월 1, 2 부녀회, 원주상회, 정선읍, 박복순, 고안읍 주민, 남평 1, 2 주민일동, 북평면 이장협의회, 북평 1, 2 주민일동, 정선감리교회 총여선교회, 현대광고, 정선읍, 정선읍 남녀의용소방대, 한국후개농업경영인 정선군 연합회, 신승남, 북평면 주민, 명도온 누리약국, 사부급, 북평오리 주민일동, 광화 1, 2 경로당, 정선읍 이장협의회, 정선장학회, 2024년 1월 16일에서 2024년 2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원, 성명 단체 금액,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5만원, 안희준 3만원,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정선군청 산림과 이양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윤 5만원,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원,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원, 제1환경 전재현 3만원, 봉양사리 천희종 3만원, 유창호에이 시스템 5만원, 정선군청 복지과 신성근 5만원, 정선군청 조대현 3만원, 정선읍 박영훈 3만원, 전국건설기계 정선연합회 회장 손호국 20만원, 새사모회 고용길 3만원, 정선농협 김도일 5만원, 정선신협 신다정 3만원, 이봉우 신협 5만원, 삼겹천하 정현학 10만원, 정선감리교회 10만원, 홍샘수학 5만원,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이산사야 10만원,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원, 사과마루 신운학 5만원, 김정혜 10만원, 상유재고택 10만원,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원,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원, JS 농축산기계 10만원,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원, 사전국한 우협회 정선군지부 330만원, 주기산전력 유은옥 10만원, 정선읍 합대성 측량 이승호 5만원, 서경공업사 이상익 5만원, 정선군여성 단체협의회 100만원,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원, 노무법인산재 정선지사 전찬호 5만원, 필정회원 일동 10만원, 사북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원, 주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원,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현 5만원, 푸른나무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원,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원,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원, 신동읍 일광농자재 이창우 5만원,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원, 정선군살림조합 1000만원,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주민일동 20만원, 강원도청 이상현 10만원, 강원주유소 김은주 15만원, 건축사사무소 창 대표 이창우 5만원,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원, 기독교대안감리회 성광교회 10만원,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원, 공개를 원하지 않고 기탁하신 후원자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의 정선군청 가족행복과 033-560-2185 풍경이 시가 되는 정선 디카시를 보내주세요. 디카시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내용, 정선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디카시로 표현, 보내주실 곳, 메일 톤 공유기사 코리아 콜. 채택된 디카시는 아라리 사람들 독자마당에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마당 참여하세요. 아라리 독자마당은 아라리 리포터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드시는 란입니다. 생활 주변의 미담, 시, 수필, 꽁트 등 다양한 글을 A4 한 장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하여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톤공유기사 코리아 콜. 우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26131 정선군청 기획관실 아라리 사람들 담당자 앞. 국민고향 정신이 품은 동강에서 3대가 함께하는 2024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 3월 22일에서 3월 24일 대한민국의 봄을 여는 동강 할미꽃의 향연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 장소 정선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일원 동강 할미꽃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2908 문의 축제추진위원장 010-7346-6865 사무국장 010-6767-2889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033-560-2601 주관 동강알미꽃 보존연구회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 후원 정선군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강원랜드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4년 3월 325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